네,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비상장 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4년 중점 점검 분야 사전 예고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항공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위탁 감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보도 자료는 항공회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 이것도 비상장사에 대해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7일 날 이 보도 자료고요. 제가 좀 늦게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제 황당한 회계TV의 정보도 유용하려면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적시성이 중요할 텐데 그 적시성을 제가 놓친 것 같고요. 요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비상장사도 4개씩 이제 매년 이제 선정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특관자,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 적정성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단골 항목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선정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감리를 받게 되면 항상 지적되는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 특관자 거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사실 이제 특강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든지 그 거래가 좀 정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만약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뭐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이런 부분들 만약에 손상을 바로 인식을 한다. 좀 문제가 있는 뭐 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뭔가 좀 이상한 거래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대주주나 뭐 대표이사 회사 돈이 그런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쌈짓 돈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 대변 계정들, 종업원, 정보도 있죠. 뭐 미지급법인세나 이연법인세, 부채, 그 은행 차입금, 뭐 거래처 심지어 거래처도 이제 배당매입금이라든지 종업원은 퇴직급여, 뭐 종업원 급여, 주식선택권, 뭐 미지급 연차라든지 미지급 급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쨌든 회사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제 회사의 주인은 이제 주주, 뭐 기업 실체론에 따라서는 뭐 주주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까지 이제 확대해서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특간자 거래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지분법 회계 처리 적성성인데요. 지분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판단부터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 좀 유의적 영향 판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뭐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뭐 주요한 반증이 없으면 지분법을 해야 될 것이고 20%가 안 되더라도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거나 배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거나 뭐 중요한 비스적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유의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기일은 3개월 이내 차이가 나야 되는데 3개월 차이가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뭐 유의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효과는 반영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회계 정책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미실현 손익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특히나 이제 재고자산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고려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분법 투자 주식이 비중이 크거나 연결도 좀 비중이 크다. 그러면 좀 더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가증권 손상 처리 적정성인데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사실 삼바 사태 이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 그때 뭐 삼정 회계법인은 기소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감독기관도 유심히 보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 감사인도 유심히 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골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20년도에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이제 너무 다 조그만 회사까지 다 평가하지 말고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이제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뭐 120억 이하나 뭐 설립한 지 5년 안 됐거나 뭐 아니면 투자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유의적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원가법으로 해라. 할 수도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비상장 주식 평가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비상장 일방적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사실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요 손상 징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이제 재고자산 회계 처리 적정성입니다. 예, 역시나 이제 감독기관에서는 올해 이제 경기도 좀 안 좋을 것이고 코로나 효과도 아직 남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경제 성장률을 좀 저조하니까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합법 평가가 사실은 너무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실현 손익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미리 땡겨서 이제 순실현 가치가 더 낮을 것이니까 원가보다 미리 좀 손실을 반영한 그런 컨셉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좀 꺾이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정상 조업도를 가동률이 너무 낮으면 이 비정상적인 조업도 손실 이 부분은 기준서에서도 이제 단기 원가로 반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제조사들은 이 원가가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이 배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또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바뀌고 이제 신제품도 들어오고 이제 신규 라인도 증설이 되면은 이 배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결국은 가정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어쨌든 품목별 원가가 제대로 계산이 돼야지만 적합 평가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이건 지금 선정된 항목들은 중요한 회계 이슈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중간감사 때 그리고 기말감사 때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예, 지금 또 방기 때문에 또 부가세 신고라든지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조금만 잘 버티고 잘 참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